대부분의 분들이 거주도 원하시면서 투자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원하세요. 그런 부동산은 어디 가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085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는 50대 초 부부로 양재역 8분 거리인 도곡동 현대 하이페리온 67평을 지난 3월 21억 9천에 매수했습니다. 원래는 분당 서현동의 한양아파트 54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억에 매도 후 곧바로 이곳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적어서인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전세를 끼고 산 건데 내년 5월이 만기라서 차라리 다시 매도하고 분당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광진구에 있는 현대 프라임 67평으로 갈아탈지 고민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분당에 전세 10억으로 거주 중입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일단 보유하시고요. 지금 이 물건을 매도하시고 또 다른 부동산을 갈아타는 목적으로 가신다라고 하더라도요,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지금과 같은 심리 변화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을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는 쪽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가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10억 정도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자금을 다 이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분당 일대, 성남 일대의 이 전세 보증금 증액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조치와 함께 긴축 재정이 돌입이 된다면 전세 세입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따라서 저는 강남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전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주를 하시고 난 그 이후의 플랜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서현역 일대 바로 인근에 시범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 아파트가 바로 서현역 앞에 있고 워낙 학군이 좋고 이 지역 전체가 재건축이 될 소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심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강남에 더 상급지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이 좋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마 갈아타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운 아파트긴 해요. 이거 그대로 보유하고 계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갈아타신 아파트가 이 강남 도곡동 일대에 이 2동짜리입니다. 하이페리온 아파트인데 은광여고 바로 앞에 있고, 은광여고뿐만 아니라 은성중학교, 언주초등학교, 뭐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워낙 학군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공원도 인접되어 있고 편의시설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의 환경도는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전입하셔서 거주하는 목적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 거고, 그리고 거주한 이후에 다시 한번 플랜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알아보실 때 반드시 이 거주와 투자는요, 구분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주도 원하시면서 투자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원하세요. 그런 부동산은 어디 가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는 완전히 분리하시고,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을 크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가 짙은 부동산에 가신다면 당연히 그 주변의 환경과 거주의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반비례적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포커스가 다 본인한테 맞춰져 있어요. 본인이 만족하는, 본인이 살 집이다 보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환경을 계속 찾고 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도곡 하이페리온 주변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초중고를 다 끼고 있었고, 뭐 공원도 바로 인접되어 있고, 역도 바로 역세권에, 그리고 학원가도 다 조성되어 있고 편의시설들이 너무나도 잘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이 본인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걸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이 반대로 투자성이 짙은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투자자의 큰 특징은 이 모든 포커스가 본인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맞춰져 있어요. 본인이 살 집이 아니고 타인이 살 집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점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형을 보니까는요, 대형 평수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뭐 한 60평대, 70평대 굉장히 대형 평수대를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죠. 거주의 쾌적함과 환경을 위해서는. 근데 이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중소형 평수대를 좀 많이 찾아요. 중소형 평수대인 보통 20평에서 30평대를 많이 찾는 가장 큰 이유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황금성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팔고 싶어도 팔려야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고, 위험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더라도 내가 재빨리 또 물건을 팔아야지 손실을 덜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려면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보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작아요. 한 70여 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세대. 70여 세대면 사실 주변에 시세가 얼마로 책정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인근 부동산도 잘 몰라요. 왜냐면 앞전에 거래가 된 게 있어야지 그 기준점을 잡고 내가 적당한 금액에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할 건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앞전에 거래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세대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한 번 거주하면 80%가 10년 이상 거주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거주를 오랫동안 하는 이런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없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결국엔 가격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반면에 투자자가 보는 집들은 세대수가 최소 못해도 500세대에서 한 5,000세대 보지 않습니까? 5,000세대? 굉장히 지금 뭐 한 10,000세대 이상 나오는 아파트도 있죠. 이 정도로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래할 물건들이 많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팔만한 조건이 있을 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사실 세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황금성 때문에 그래요. 황금성. 근데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는 황금성이 그나마 시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어느 정도는 활발히 움직인다. 자, 그리고 지역을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당에서 강남으로 상급지 이동을 하는 게 어떤 분이라도 사실 원하는 상황이실 겁니다. 근데 상급지로 가려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 수 있는 조건의 아파트는 이런 구축인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만족으로 집을 매수하시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타인의 목적에 따라서 상급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신축으로 가거나 또는 나중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정된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들입니다. 금액이 많으면 뭐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금액이라는 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주자와 투자자가 동일하게 똑같은 현금으로 똑같이 움직이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주자는 모든 사항들이 본인 기준에 맞춰져 있고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기준점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좋아야 되고 역도 바로 앞에 있어야 되고, 원하는 건 뭐예요? 대형 평수. 난 큰 평수에 살고 싶어. 그래서 60평, 70평대 알아보시는 거고, 그 인근 60평, 70평 알아보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러다 보니 구축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고, 이 구축 아파트도 지금 너무나도 비싸요.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대수를 줄여서 100세대 미만, 거의 뭐 고급 빌라 형식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 만족이 아니라 타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왜 본인이 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점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손실과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매수매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평형대가 20평, 30평대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세대도요, 뭐 500세대에서 5000세대, 요 정도의 세대를 제일 많이 찾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결국엔 신축에 있다, 신축에. 깨끗한 집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월세. 그럼 당연히 신축으로 봐야 되고, 신축으로 보려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급지는 가지 못하고 그 바로 밑에인 마용성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재건축에 있는 전세 보증금이 워낙 저렴하고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환경도 좋다 보니까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뭐 목동이나 뭐 이런 지역 일대로 전세 세입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투자금 11억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11억. 근데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만족스러움이 있고요. 따라서 한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주와 투자 반드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나는 거주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위의 수준으로 가시면 가장 좋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기준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투자금 11억대 갖고 강남 일대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투자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보신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거는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입자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한 10년 이상 거주할 거 생각하고 들어가시고,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플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상담을 개인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